2,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 한가운데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미국 환경보호청의 클레어 모건 박사가 받은 한국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서울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종 원앙 133마리가 20년째 번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욕에서 5년간 460억 달러를 투입해도 실패한 바로 그 원앙 복원 프로젝트를요. 자동차가 24시간 달리고 지하철이 쉴 새 없이 운행되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유럽 전체가 60년 동안 도전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냈다고 하니까요. 세계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어요. 아시아식 과장 보고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클레어에게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라는 임무를 맡겼어요. 과연 서울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모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국제생태자문관이자 콜롬비아 대학교 환경정책 겸임 교수죠. 45년을 살면서 20년 넘게 전 세계 환경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어요. 오늘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본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루 전에 날아온 참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중요한 회의니까 참석해야 했거든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레망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3월 중순의 제네바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각국 대표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환경부 대표, 독일 연방환경청 국장, 영국 자연보호청 고문까지. 모두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제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현황 보고서,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복원 진행 상황, 캐나다 북극 생태계 변화 분석까지. 모두 예상 가능한, 그리고 대부분 실망스러운 내용들이었어요. 아마존은 여전히 파괴되고 있었고 산호초는 계속 백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봐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패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 최종성과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출한 자료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보고서는 대부분 과장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도심 하천인 청계천에서 멸종위기종 원앙 20년 연속 안정적으로 서식하며 자연 번식에 성공하고 있음. 현재 확인된 성체 개체 수는 133마리이며 2025년 봄 42마리의 새끼가 성공적으로 부화하여 생존하고 있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요? 그것도 20년 연속으로요?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요?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분명히 원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명까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앙이 얼마나 까다로운 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원앙 서식지 조성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는 참혹하게 실패했습니다. 연방정부와 뉴욕시가 합쳐서 1억 2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원앙은 정착하지 않았어요. 겨울만 되면 남쪽으로 떠나버렸고 번식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원앙은 수질, 수온, 먹이, 은신처, 번식지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서식할 수 있는 새예요. 게다가 인간의 활동에 극도로 민감해서 자동차 소음만 들려도 스트레스를 받는 종이거든요.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복원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제가 총괄했던 프로젝트였어요. 46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부분적 성공에 그쳤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제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현장 연구에서 손을 떼고 정책 분석과 보고서, 검토 업무로 전환하게 되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게 속삭였어요. 클레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 영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 30년 동안 시도해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건가? 가장 격하게 반응한 사람은 마이클 천이었어요. 미 국무부 국제환경전략국 국장인 48세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과장 보고예요.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마이클 천은 중국계 미국인 2세로 베이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정치학과를 나온 후 국무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관료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묘한 면이 있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뉴욕에서 실패하고 런던에서 실패하고 파리에서도 실패한 원앙 복원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성공했다고요? 더구나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 번식까지 했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입니다. 저도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서울의 인구 밀도와 교통량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수도권에만 2,500만 명이 살고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 곳에서 예민한 원앙이 번식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뉴욕 센트럴 파크조차 원앙에게는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었거든요. 하물며 서울 도심은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원앙의 생태적 특성상 도시 환경에서 자연 번식은 거의 불가능해요. 마이클 천이 제 말에 힘을 실었어요. 클레어 박사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해요. 한국의 이런 과장된 보고는 국제환경협약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그때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총장인 토마스 벨이 입을 열었어요. 노르웨이 출신의 65세 외교관인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혹 제기만으로는 과학적 접근이라 할 수 없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뻔한 결과를 확인하러 지구 반바퀴를 돌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토마스 벨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클레어 박사님, 현장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이 가장 적임자예요. 원앙 생태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시니까. 다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7일 이내로 서울에 가셔서 이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전 세계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거짓이라면 정확히 지적해 주셔야 하고요. 마이클 천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클레어, 과학적 진실을 위해 부탁해. 한국의 허위 보고를 명확히 밝혀줘야 해.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실 좋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한국의 과장된 환경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5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곧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워싱턴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출발해서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노트북에 예상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조사 예상 시나리오 원앙 서식 과장 또는 일시적 서식에 불과할 것. 자연 번식은 불가능. 한국 측 보고서의 허위성 입증 예상. 파일명을 솔 인베스터게이션 플랜. DOCX로 저장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멕시코만 프로젝트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쓰라린 기억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한국의 허위 보고를 밝혀내겠습니다. 과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지켜내는 거죠. 3월 10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맑은 봄날이었어요. 공항 규모와 시설에 먼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20시간 넘는 긴 비행의 피로를 털어내고 정신을 차렸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이 보였습니다. 클레어 모건 박사님 마이너스 서울시청 환경정책실. 저를 마중 나온 분은 박희정이라는 여성이었어요. 38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현장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자연환경과 생태 모니터링 팀장 박희정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발음도 깔끔했고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클레어 모건입니다. 바쁘실 텐데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청계천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박사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죠.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어요. 놀라울 정도로 빼곡한 아파트 단지들.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동차 행렬. 멀리 보이는 산들과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 박희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청계천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정말 특별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희정 씨, 과학은 놀라움이나 감정적 인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가 모든 걸 결정하죠. 박희정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충분한 관찰 시간을 드릴게요.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서울의 규모가 실감났어요. 인구 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폭이 꽤 넓은 강이었지만 양쪽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하한 식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게 한강이에요. 청계천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중 하나죠. 박희정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 그리고 드디어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관통하는 작은 하천. 폭은 20m 정도였고 양쪽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걷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다니. 생각보다는 깨끗해 보이네요. 물의 투명도도 괜찮았고 특별한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앙이 20년간 번식해왔다는 건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첫 방문지는 청계광장이었어요. 청계천의 시발점으로 인공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보다는 과학적 측정부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내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온 12.1도. 3월 중순치고는 적당한 온도였어요. 용존산소량 8.9mgl. 매우 양호한 수준. pH 7.4로 중성에 가까웠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도 3.2mgl로 2급수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수질은 예상보다 좋군. 하지만 수질만으로 원앙이 번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주변 환경을 360도로 살펴봤어요. 사방이 20층, 30층짜리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바로 옆에 있고 자동차 소음이 끊임없이 들렸어요. 상가들과 카페,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원앙의 서식 조건을 머릿속으로 체크해봤어요. 수질 양호. 수심과 유속 확인 필요. 수생식물 보이지 않음. 은신처 부족해 보임. 인간 방해 요소 과다. 역시나 원앙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야. 박희정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곳은 시민들이 20년 넘게 자발적으로 관리해왔어요. 매일 아침 상인연합회에서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시민 해설사들이 생태 교육도 해주고 있어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한다고요? 뉴욕에서는 시 정부가 전문업체에 맡겨도 관리가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원앙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 가장 좋아요. 사람이 많은 시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역시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니. 그럼 정말 원앙이 있긴 한 건가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총 연장이 5.8km라고 하니 제법 긴 구간이었어요. 곳곳에 쉼터와 조명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휴식 공간으로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로는 어떨까요? 오후 내내 상류부터 하류까지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백로 몇 마리와 물총새 한 마리를 관찰했어요. 물고기들도 보였고 수질도 지속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원앙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첫날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청계천 1차 조사 수질 양호, 기본 인프라 잘 정비됨. 그러나 도심 환경의 한계로 원앙 서식에는 부적절. 특히 소음과 인간 활동이 과도함. 내일부터 본격적인 원앙 관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앙은 없을 거야. 있다고 해도 몇 마리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정도겠지. 20년간 번식해왔다는 건 명백한 과장이야.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청계천을 샅샅이 관찰했어요.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13시간씩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이정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을 여러 번 왕복했어요. 첫날 아침 6시. 박이정이 제안한 대로 이른 시간부터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원앙은 새벽에 가장 활발해요. 사람들이 나오기 전 시간이 좋아요. 청계천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했어요. 망원경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구간별로 30분씩 관찰했습니다. 상류 지역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조깅하는 시민들 몇 명만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공기도 상쾌했어요. 하지만 원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조류들은 꽤 많이 관찰되었어요. 중대백로 2마리가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고 쇠백로도 1마리 보였습니다. 물총새가 나뭇가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생물 다양성은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정작 원앙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중류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청계천과 중랑천, 정릉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었어요. 박이정이 말하길 가장 원앙이 자주 관찰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심이 깊어져요. 원앙이 좋아하는 환경이죠. 물의 흐름이 확실히 달랐어요. 새 하천이 만나면서 잔잔한 웅덩이 같은 구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생식물도 다른 구간보다 풍부해 보였어요.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망원경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물 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물고기들이 가끔 수면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잉어 같은 큰 물고기부터 작은 피라미까지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이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있다면 보여야죠. 과학적 관찰에서 평소에는 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날 오후에도 계속 관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원앙은 단 1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 호텔에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원앙 서식 현황 3일차 중간 보고 집중 관찰 결과 원앙 개체 확인 불가. 한국 측 보고서의 과장 가능성 높음. 그때 워싱턴에서 마이클 천의 이메일이 왔어요. 클레어 어때? 내 예상대로지. 한국의 허풍이 드러났을 거야. 저는 답장을 망설였어요. 아직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아직 관찰 중이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클의 답장은 빨랐어요. 클레어, 이미 3일이나 했잖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원앙이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야. 하지만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 클레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 마이클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유엔에서도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어. 한국의 과장 보고를 명확히 지적해달라는 거야. 내가 환경 분야 권위자라서 너를 믿고 보낸 거잖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원앙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박이정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포기하거나 변명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끈기 있게 기다리자고 했어요. 박사님, 하루만 더 해보시겠어요? 날씨나 시간대를 바꿔서 말이에요. 박이정 씨, 이미 3일이나 했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원앙은 정말 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관찰해왔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죠? 새들은 민감해요. 새로운 기운을 느끼면 며칠씩 숨기도 해요. 특히 관찰자가 너무 집중적으로 찾으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의 실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워낙 몇 마리가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연구팀이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져버렸죠. 좋아요. 하루만 더 해보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박희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내일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방식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요. 원앙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관찰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시간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마이클 천의 압박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과학자로서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3월 14일 새벽 4시 30분. 알람도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어요. 마지막 관찰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잠을 설쳤거든요. 호텔에서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정각. 박희정과 청계천 하류 합류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장소였어요. 새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아래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가장 조용한 구간이에요. 강 위에는 얇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3월 중순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망원경을 세팅하고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박희정의 조언을 따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5시 10분.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물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물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5시 20분. 물총새가 나뭇가지에서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 후 번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어 작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5시 30분. 동쪽 하늘이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강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물결 사이로 뭔가 붉은색이 번쩍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망원경에 눈을 대고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수컷 원앙이었어요. 화려한 붉은색과 주황색 깃털, 흰색과 검은색 무늬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 교과서에서 수백 번 본 바로 그 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년 환경 연구 인생에서 이런 전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암컷 원앙이었어요. 수수한 갈색이지만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마리. 또 하나.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망원경을 통해 개체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20, 30, 50. 계속 늘어났어요. 80, 100, 120. 마지막 집계 133마리. 숨이 멎은 듯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로 있었구나. 박희정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보고서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133마리의 원앙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온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원앙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컷들은 영역을 나누어 유영하고 있었고 암컷들은 비교적 조용한 수역에 모여 있었어요. 전혀 경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원래 터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카메라를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워싱턴의 동료들도 이걸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시가 되면서 숲풀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뽀얀 솜털의 작은 그림자들. 노란색과 갈색이 섞인 새끼 원앙들이었어요. 한 어미 뒤로 6마리, 또 다른 어미 뒤로 7마리. 계속해서 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망원경으로 하나씩 세어보니 총 42마리였어요. 이건 단순한 서식이 아니었어요. 자연 번식이었습니다. 그것도 20년 연속으로 성공한 번식이었어요. 그중 한 마리 새끼가 물가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첫 수영을 앞둔 것 같았습니다. 어미가 낮게 울며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끼가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로 가라앉을 듯 하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뉴욕에서 5년 동안 시도해도 보지 못했던 장면. 460억 달러를 투입한 멕시코만 프로젝트에서도 이루지 못한 완벽한 생태 복원. 그것이 서울 도심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박희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장면이 매년 반복돼요.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20년째라고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거죠? 기적이 아니라 끈기였어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망원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첫 수영을 배우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제가 45년을 살면서 20년을 환경 연구자로 살면서 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원앙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어요. 이 모든 게 오랜 시간 쌓인 신뢰의 결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예산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새벽 6시 30분. 원앙 관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이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앙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손에는 쓰레기 봉투, 집게,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예요? 박희정이 대답했어요. 성동구 상인연합회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매일 이 시간에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고 관찰 기록을 남겨요. 매일이라고요? 자발적으로요? 그때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4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한 손에는 낡은 쓰레기 봉투, 다른 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 상인연합회 회장 최동철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시죠?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박희정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회장님이 이곳에서 45년 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청계천 복원 전후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죠. 최동철 회장님이 수첩을 보여주셨어요.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원앙 개체수, 새끼 현황, 수질 상태,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걸 20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추석에도 설날에도 나와서 확인해요. 원앙들은 휴일을 모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도 지속하기 어려운 일을 개인이 20년간 해왔다니요. 최동철 회장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 원앙이 나타났을 때는 신기했어요. 이런 도심에서 그런 예쁜 새를 볼 줄이야. 그런데 새끼까지 낳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원앙도 우리 동네 주민이에요. 아니, 명예 주민이죠. 우리가 돌봐줘야 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하나씩 소개받았어요. 근처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김순자 씨. 회사원인 이재현 씨는 출근 전 30분씩 봉사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박민지 양은 환경학과 학생으로 졸업 논문 주제로 청계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청계천과 원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말했어요. 장사하느라 바쁘지만 원앙 보는 재미로 살아요. 새끼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재현 씨도 덧붙였어요. 회사 가기 전에 여기 들러서 청소하고 가면 하루가 상쾌해져요. 원앙들이 건강하게 헤엄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박민지 양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저는 환경공학과 3학년이에요. 청계천이 제게는 살아있는 실험실이거든요. 이론으로만 배운 도시 생태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일 볼 수 있어요. 박희정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을 특별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24시간 CCTV 모니터링, 주 2회 전문 수질 검사, 그리고 이렇게 매일 시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미국에서 본 적이 있었나요? 뉴욕이나 워싱턴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최동철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박사님, 우리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완벽한 시민과학입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기록을 보니 전문 연구자 수준이었어요. 관찰 날짜, 시간, 기상 상황, 개체수, 행동 특성, 환경 변화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부가 전문 업체에 맡겨도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워요. 여기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0년간 해왔다니 놀랍네요. 최동철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 받고 하는 일은 언젠가 끝나지만 사랑으로 하는 일은 평생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점심시간에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도 봤어요. 청계천 구간별 청소 담당 배정, 수질 이상 시 대응 방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원앙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박희정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새벽과 저녁에는 시민 모니터링 팀만 출입할 수 있고 오전 중에는 조용한 관찰만 허용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정부나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최동철 회장님과 함께 청계천을 걸어봤어요.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5년 복원 직후에는 물고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백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물총새, 마지막에 원앙이 나타났어요. 원앙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떠셨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도심에서 그런 아름다운 새를 보다니. 그런데 이듬해 봄에 새끼까지 낳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20년의 기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새로 썼습니다. 청계천은 기술이 아닌 시민의 마음으로 지켜진 생태계다. 미국의 실패 원인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예산과 기술에만 의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쳤던 거였어요. 3월 15일 아침. 어제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청계천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연구자의 시각으로 더 깊이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최동철 회장님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팀에 받아들여줬어요. 박사님도 오늘부터 우리 팀이에요. 이 구간 맡아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쓰레기를 줍고 수질을 체크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청계천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희정이 2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가 놀라웠습니다. 원앙 개체수 변화. 2006년 최초 이쌍 관찰. 2010년 15마리. 2015년 67마리. 2020년 98마리. 2025년 133마리. 번식 성공률. 2023년 31마리 새끼 중 28마리 생존. 2024년 38마리 새끼 중 35마리 생존. 2025년 42마리 새끼 중 현재까지 40마리 생존. 이건 단순한 생태 복원이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박희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초기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2005년 복원 직후에는 수질도 불안정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주셨거든요. 최동철 회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당 월 5만 원씩 내서 청소용품이랑 모니터링 장비를 샀죠. 월 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상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20년간 지속해온 거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앙 새끼들 보면 힘든 거 다 잊어버려요. 오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청계천을 찾아왔는데 독일에서 온 환경학자들이었어요. 한국의 청계천 모델을 배우러 왔어요. 베를린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인 한스 밀러 박사였어요. 그들도 도심 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실패한 적이 있나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스 박사가 최동철 회장님의 활동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20년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6개월도 지속하기 어려운 일인데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모델의 특별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에 박이정과 함께 청계천의 야경을 봤어요. 은은한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박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다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미래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개발과 환경 보전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박이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포기하지 않았고, 정치인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 끈기가 20년 후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워싱턴의 마이클 천액에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연락이 없네. 아, 마이클. 상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니? 원앙이 없는 걸로 결론 내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앙이 정말로 있어요. 133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42마리 새끼도 확인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클레어,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관찰했어요. 사진과 영상도 다 찍었고요. 그럼 한국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얘기야? 네, 그뿐만 아니라 시민 주도의 생태관리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클레어, 혹시 한국에서 뭔가 제안받은 거 아니야? 너답지 않게 감정적이야. 감정적이 아니라 과학적이에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이클의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 같았거든요. 3월 16일. 청계천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유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쓰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거예요. 과학자로서 객관적 사실만 기록해야 했지만 그 사실들이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을 뒤엎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마이클 천액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보고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작성 중이에요. 혹시라도 개인적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성을 잃지는 마. 이건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야. 마이클의 말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이 이 문제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평가하면 안 돼.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좋게 평가해줄 필요는 없어. 비판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저는 점점 불쾌해졌어요. 마이클,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클레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국익을 생각해야지. 국익? 과학에 국적이 있나요? 마이클이 말을 바꿨어요.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 너무 극찬하면 우리가 바보 같아 보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과학적 사실대로 쓸 겁니다. 당신의 정치적 계산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차서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서울 청계천은 도시생태보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133마리의 원앙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며 연간 40여 마리의 새끼를 성공적으로 번식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물 서식을 넘어 완전한 생태계 복원의 성공 사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이다.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자발적 모니터링과 보호 활동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패한 도심 원앙 복원 프로젝트와 달리 청계천은 기술과 예산보다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핵심 성공 요인임을 보여준다. 오후에 박희정과 최동철 회장님을 만나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 미국에 가셔서 청계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최동철 회장님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한 일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박사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회장님들이 하신 일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을 바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신 겁니다. 박희정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는데 이렇게 변하시니까 신기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셔서.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청계천의 변화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청계천을 한 번 더 들렀어요. 원앙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부모를 따라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광경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택시에서 워싱턴으로 보내는 예비 보고서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청계천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시스템. 둘째, 20년 이상의 지속성과 일관성. 셋째, 정부와 시민의 유기적 협력 체계. 넷째, 과학적 모니터링과 감성적 애착의 결합. 이 모델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반드시 연구하고 도입해야 할 성공 사례이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검증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검증당한 느낌이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오만함, 미국 중심적 사고,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맹신.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과학의 진정한 의미, 시민 참여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가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원앙들이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을 지켜온 사람들도 함께. 3월 18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환경보호청으로 향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급하게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청계천 21세기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마이클 천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클레어, 보고서 내용 좀 봤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쓴 거 아니야? 사실대로 썼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우리가 20년 동안 뭘 한 건지 의문이 들잖아. 그럼 거짓으로 써야 해요? 과학자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마이클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어요. 클레어, 현실을 좀 봐. 이 보고서가 나가면 의회에서 우리 예산 깎을 거야. 한국이 적은 돈으로 해낸 일을 우리는 왜 못했냐고 할 테니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죠.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체면이야. 미국이 아시아 소국에서 배운다는 게 말이 돼. 그 순간 마이케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과학이나 환경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마이클, 당신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20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긴급 총회가 열렸어요. 제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가득했어요. 언론진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던 거죠. 토마스 벨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클레어 모건 박사의 서울 청계천 현장 검증 결과를 듣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서울 청계천은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3마리의 원앙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42마리의 새끼가 올해 성공적으로 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식을 넘어 완전한 자연 번식의 성공 사례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원앙들이 유영하는 모습, 새끼들이 첫 수영을 배우는 감동적인 장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과가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마이클 천이 화상으로 끼어들었어요. 클레어, 그런데 이 성공이 다른 도시에서도 재현 가능한 거야?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20년간 지속할 수 있는 시민의 헌신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파리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는데 한국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원앙을 우리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정과 책임감이 20년간 지속된 거죠. 독일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시스템을 소개해달라. 저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매일 새벽 자원봉사자들이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고 관찰 기록을 남깁니다. 20년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요. 토마스 벨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을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예비후보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전 세계 도시 생태 복원의 표준 사례로 추천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150개국 대표들이 현장 견학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솔 CHEONGG와 ECHEON, A New Model for Urban Ecological Restoration. 서울 청계천,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 로이터, AP통신 등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서울, 도시가 자연을 품는 방법을 세계에 제시. 마이클 천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6개월 후인 9월.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가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였어요. 청계천은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봄에 태어났던 새끼 원앙들이 자라서 청년 원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박사님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요즘은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원앙들이 놀랄까 걱정이에요.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시에서 관광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원앙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박의정도 승진해서 서울시 환경정책실장이 되어 있었어요.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예산도 늘어났어요. 이제 다른 하천으로도 확대하려고 해요. 다른 하천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관심만 있으면 가능해요. 청계천이 증명했잖아요. 그날 저녁 원앙들을 다시 관찰했어요.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새끼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최동철 회장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박사님, 2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믿음.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도시 생태학과 시민 참여 서울 청계천에서 얻은 교훈. 이 논문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데 기여하기를 바랐어요.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원앙들이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최동철 회장님 같은 분들이 그들을 지키러 나올 거고요. 자연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답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20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청계천을 지킨 그 마음 말이에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청계천 모델을 전파하고 더 많은 도시들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클레어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